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살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이번 추석 때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형님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는데요.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가 않네요. 항상 저희 가족을 무시하더니 이번 일로 인해 아주 시댁 집안이 발칵 뒤집혀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번 추석 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큰형님의 한마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듣고 있는 동안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고 옆에서 묵묵히 음식 만든 걸 정리하고 계셨던 시모가 큰형님에게 눈치를 주면서 안 좋아질 분위기를 미리 차단하셨지만 이미 저는 기분이 상한 상태였죠. 그런 얘기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막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기분 좋은 명절날 꺼내는 거야. 어머님은 꼭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시더라. 제 편에서는 생각도 안 해주시면서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한 게 아니라 말을 좀 가려서 하라는 거야. 굳이 오늘 같은 날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형님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요. 동서, 어머님 말처럼 우리가 이런 말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지?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걱정이 되니까 하는 말이잖아. 안 그래? 그런데 그걸 기분 나빠하면 안 되지. 에이, 설마 막내 동서가 그렇게 개념이 없으려고요? 저희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글쎄 그만하라니까. 지금은 음식 만드는 데나 집중해라. 막내는 일단 나 좀 따라오거라. 장이 똑 떨어졌다. 시모는 점점 안 좋아지는 분위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제 눈치를 살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시길래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넘겼습니다. 시모는 한숨을 쉬면서 새 형님을 따로 불러 따끔하게 혼내겠다며 제 편을 들어주셨고 중간에서 차단해 주신 덕분에 더 이상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번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딸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새 형님들이 저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언젠가는 분명 터질 것처럼 모두가 긴장한 상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형님들은 제가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릴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형님들과 대화 자체도 달랐고 어울리며 놀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도 조성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를 무시하고 가진 거 없는 집안이라고 같이 어울리는 자체를 창피해 하셨습니다. 새 형님들은 온몸에 명품을 치장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싼 거 구입하거나 대형 마트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위주로 구매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를 데리고 다녔을 때 주위의 시선을 중요시 생각하셨던 새 형님들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웃긴 건 새 형님들 전부 다 집안이 부유한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아주버님 잘 만나서 인생길이 핀 거죠. 큰 아주버님은 사업을 하시고 둘째 아주버님은 성형외과 의사에 셋째 아주버님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남편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못 버는 환경은 아니에요. 대기업 못지않게 꽤 많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치 안 부리고 집안 환경에 맞게 살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죠.
형님들은 그저 남편을 잘 만난 것 뿐이지 정말 형님들 집안이 잘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항상 저와 단둘이 대화할 때 하시는 말이 있으세요. 불려우 같은 여자가 셋이나 들어와서 언젠가는 집안을 말아먹을지도 모르겠다며 처음 인사 왔을 때와 다르게 셋 다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며 저 말고는 정상적인 며느리 하나 없다고 속 터진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새 형님들은 서로 똘똘 뭉쳐서 모든 걸 함께 했지만 저는 언제나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래서 시모는 항상 제 편에서 저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형님들이 제 아픈 곳을 건드려도 몇 번이나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싸우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괜히 형님들 심기 건드려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묵묵히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차피 명절이 지나면 얼굴 볼 일 거의 없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참는 게 이기는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뒷마당에서 장을 푼 뒤 서둘러 주방으로 돌아와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형님들을 도와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들어도 무거운 상을 음식이 가득 담겨있는 상태에서 큰 형님이 저 혼자 들고 나가라는 말에 당황한 나머지 우물쭈물 거리며 어색한 웃음으로 혼자서 상을 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저를 보며 화를 내셨습니다. 막내 동서는 항상 그게 문제야. 시키면 알아서 하면 될 것을 굳이 나한테 다시 되물어야 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지금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막내 동서가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을 봐야지. 밥까지 떠먹여줘야 되겠어? 애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형님, 제 말은 저 혼자 음식이 가득 담겨있는 상을 혼자 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힘들다고 말씀드린 것 뿐이고 잠시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게 화낼 문제는 아니잖아요. 상을 같이 들어주실 분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할게요. 솔직히 저 혼자 들고 나가라는 상을 형님들도 혼자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따라 막내가 말이 많아졌네. 옆에 어머님이 계신다고 너무 믿고 설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나중에 큰 코 다친다. 막내가 이런 식으로 형님들을 대하니까 동서딸 예진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부모 잘못 만나서 발달 치료나 받고 있잖아. 이래서 집안 유전자가 중요한 거야. 우리처럼 유전자가 잘나니까 애들 봐봐. 전부 다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 영재 소리 듣고 있잖아. 형님, 상드는 문제 때문에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예진이 얘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따 대고 지금 눈을 치켜뜨면서 얼굴을 붉히는 거야? 오늘 개념을 집에다 놓고 온 거니? 그동안 쥐 죽은 듯 토달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동서가 하는 행동은 상당히 거슬리네. 이따가 나랑 얘기 좀 해야 되겠어. 큰형님은 셋째 형님에게 대들었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둘째 형님이 서둘러 상을 들고 나가라는 말에 셋째 형님과 함께 상을 들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리며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하던 도중 갑자기 발에 무언가 둔탁하게 걸리는 느낌이 나더니 비틀거리다가 중심을 잃게 되었고 제 앞에서 뒷걸음으로 상 나르는 걸 도와주셨던 셋째 형님이 결국 뒤로 넘어지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 있던 음식들과 국들이
전부 셋째 형님의 얼굴로 쏟아지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셋째 형님의 비명으로 첫째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언성을 높이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둘째 형님까지 합세하면서 저를 궁지에 몰아가자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동서, 지금 일부러 상을 밀어버린 거지? 뒤에서 똑똑히 봤는데 일부러 비틀거리는 척하면서 뒷걸음으로 상을 들고 가던 셋째 동서가 중심을 잡지 못하게 확 밀어버렸잖아. 힘들게 만들어 온 음식들은 어쩔 거야? 형님, 그건 오해세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음식을 엎을 만큼 제가 간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제 뒤에 둘째 형님이 계셨잖아요. 바닥에 턱도 없는데 어떻게 넘어질 수 있겠어요? 어머, 동서 말하는 것 좀 봐라. 나는 음식을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다고. 열심히 주방일 하는 나를 그런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 내가 봤어. 일부러 미끄러지는 척하면서 일부러 내 쪽으로 상을 밀어버렸다고. 이제는 거짓말도 뻔뻔하게 하네. 그만들 해라. 너희들 싸우는 모습 구경하려고 명절날 모이는 거 아니다. 셋째는 얼른 가서 씻고 옷 갈아입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깨진 그릇들이랑 음식들 전부 주워 담고, 큰애랑 둘째 너희들도 잘한 것 하나 없다. 음식 준비하다가 무거워하면 같이 들어주면 될 것을 그걸 무리하게 시킨 너희들한테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그러니 더 이상 분란 만들지 마라.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왜 항상 막내 편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편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희들 중에 하나라도 막내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셋 다 똑같이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헐뜯으려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막내 편을 들어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했다는 거니? 나까지 너희들처럼 똑같이 해줘야 속이 후련하겠어? 한 식구가 됐으면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편을 가르고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희들 전부 다 나가거라. 형님들의 불만이 결국 시모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하시자 형님들은 당황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치우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들도 많이 놀라셨는지 서둘러 바닥에 깨진 그릇들을 치워주셨고, 시모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밖으로 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 서둘러 정리를 끝낸 다음 다시 상을 차려서 남편과 아주버님의 도움으로 큰 상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하필 남자들은 밖에서 그동안 시부 혼자서 손을 쓰지 못하시고 방치하셨던 외부 곳곳을 수리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셋째 형님의 비명 소리에 모두가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희 사정을 알게 되었던 거네요. 원래 무거운 건 남자들이 들어줬었는데 하필 그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던 거죠.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상황을 수습한 다음 모두가 둘러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며 시모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형님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따가움은 견뎌내기가 힘들 정도로 저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를 만큼 형님들은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날 제 머릿속에 가득했던 생각은 빨리 명절이 끝나고 두 번 다시 형님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사람을 막대할 정도로 제가 잘못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형님들의 행동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몬은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형님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시모의 지시에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니죠. 그럼 막내 동서는 그냥 놀고 먹으면서 쉬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어머님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게 오히려 모두에게 불화를 조성해주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뭐든지 공평하게 나눠야 불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번만 더 셰미 말에 토를 달거나 대들면 그땐 인연 끊을 테니까 그냥 조용히 시키는 대로 움직이거라. 너희들 셋 다 여기 상에 있는 음식 전부 정리하고 설거지 끝낸 다음 과일까지 내와라. 그리고 막내 너는 셰미랑 갈 데가 있으니까 서둘러 옷부터 입거라. 너희는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전부 다 처리해놔라. 알겠니? 시몬은 화가 가라앉지 않으셨는지 형님들한테 주방 일을 시키셨고 시몬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알려주시지도 않으셔서 무작정 시모의 뒷공무니만 쫓아갔고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항상 조용하고 침착하셨던 시모의 모습에 많이 당황했는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까지 형님들은 아주버님들께 제가 개념이 없다며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혼자 있을 남편이 걱정도 됐지만 우선적으로 시모의 말을 따라야 했던 터라 집에 계신 시부께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시모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걸어서 도착한 곳은 앞이 탁 트인 저수지 같은 곳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저수지 앞에 앉으시더니 옆에 앉으라며 조용하게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털어놓으셨네요. 내가 셰미 입장에서 막내 너를 계속 감싸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네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 옆에서 맴돌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 동서지간에 더 차별받는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너한테 해온 행동들 보면 참는데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다. 막내 너는 그래도 손윗사람이라고 묵묵히 모든 걸 받아들이며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어쩜 셋 다 그리 철이 없는지 아까는 내가 너무 화가 났었다. 둘째가 뒤에서 상을 들고 가고 있는 막내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다리를 거는 걸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추궁하지 않았던 건 다 너를 위해서다. 그 순간 나까지 흥분해서 막내 너 편을 들면서 난리를 쳤다면 앞으로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자는 것밖엔 안 되는 거니? 다른 방향으로 내가 벌을 줬으니 막내 너도 화가 많이 나고 기분 나쁜 게 있어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자. 그리고 셰미는 무조건 막내 며느리 편을 들어줄 거니 무슨 문제가 있다면 조금의 고민도 하지 말고 나한테 찾아와라. 시모는 모든 상황들을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계셨고 최대한 불화를 적게 만들게 하시려고 중간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탁 트인 저수지 앞에 시모와 함께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니 좀 전에 서러움들은 눈 녹듯이 사그라들었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언제나 한결같게 대해주신 시모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진정을 되찾은 뒤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려는데
무언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제 딸 예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 품에 안겨 있는데 새 형님들은 예진이한테 삿대질을 하며 벙어리라고 막말을 퍼부어대면서 예진이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을 달라고 무섭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저는 급하게 마당으로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형님들이 예진이 손에 쥐고 있던 제 핸드폰을 갑자기 뺏으려 했다며 상황을 대충 설명해 주었네요. 다짜고짜 왜 얘한테 겁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진이한테 벙어리라뇨? 충분히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요. 단지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좀 느린 것뿐인데 물어보는 질문에도 대답 안 한다고 삿대질하면서 벙어리라고 말하면 예진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건가요? 큰형수, 정말 이렇게까지 안 봤는데 원래 인성이 그 모양이에요? 그래도 동서지간에 제일 큰 맞으면 다른 형수들 보는 앞에서 행동은 똑바로 하셔야죠. 예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핸드폰을 강제로 뺏으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들도 형수들만 두둔하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내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 예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눈물까지 흘리게 하고 삿대질까지 받으면서 벙어리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새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거리고 있길래 제 딸이 놓지 않고 꽉 쥐고 있던 핸드폰을 침착하게 타이르며 엄마 거니 돌려달라고 얘기하자 형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던 순간 웬만하면 말을 잘 하지 않던 예진이의 입에서 형님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나쁜 사람들이라는 폭탄 선언과 함께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길래 불안에 떨며 입술을 깨물고 있는 형님들을 등지고 핸드폰을 살펴보던 순간 이상한 게 촬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진이가 2층 창문에서 핸드폰으로 밖의 풍경을 촬영하다가 뒷마당에 있는 새 형님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보고 그 모습을 전부 핸드폰에 담아두면서 지켜보던 사이 느낌이 좋지 않았는지 큰 형님이 고개를 드는 순간 예진이와 눈이 마주치면서 핸드폰 안에 담겨있던 내용을 지우려고 쫓아다니다가 절대 뺏기지 않으려 눈물을 흘리던 상황에 남편이 막아선 거였어요. 야, 미주야. 가지고 있는 것 좀 꺼내봐봐. 오늘 내가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래도 괜히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언니. 지금 이렇게 뭉쳐있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그것까지 달라고? 내가 지금 화가 치밀어 올라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참고만 있으라는 거야? 막내 쟤를 어떻게 하면 이 집안에서 내쫓아버리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찐득이처럼 붙어 안 떨어지는 거야? 너희들은 아예 계획도 없는 거지?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미주야, 뭐하고 있어? 정신 안 차려? 빨리 불 좀 붙여봐. 나중에 양치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 붙이라고. 현미, 너는 내가 다 태울 때까지 망 좀 보고 있어. 내가 판을 깔아줬으면 너희들이 치고 들어와야지. 왜 이렇게 맺고 끊는 게 깔끔하지가 않아? 이래가지고 선정이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둘 사이를 이간질 시켜서 이혼하게끔 만들라고. 그것도 안 되면 더 악랄하게 괴롭히라니까. 우리 얼굴만 보면 치를 떨게 만들라고. 미준이가 그런 건 잘하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중간에서 너무 끼어드시니까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어. 언니도 어머님 눈치 엄청 보잖아.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남자 한 번 못 만나본 선정이 그냥 저렇게 놔둘 거야? 현미, 너도 이제 이리 와봐.
너희들 누구 때문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온몸에 명품 걸치게 만들어줬어? 내가 뒤에서 전부 판 깔아주지 않았나? 둘째, 셋째 서방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걸 다 알려줘서 입에까지 떠먹여줬는데 너희들은 고작 저 막내 하나 처리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나보고 어쩌자는 거야? 내가 일을 버렸으면 마무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거짓말을 하건 막내 서방님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소문을 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화를 만들라고. 선짜리 안 보겠다는 거 겨우 주선해줘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면 나한테도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선정이가 배달은 내 동생인 거 너희들도 잘 알면 최대한 빨리 손을 쓰도록 해. 올해 안에 둘이 이혼하게 만들어. 알겠어? 너희들이 걸치고 있는 명품이 아깝다. 그런데 둘을 떼어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하필 선짜리 주선해준다고 예전에 약속 잡았을 때 선정이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약속이 취소된 걸 우리가 어떻게 되돌려 잡아. 그날 막내 서방님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막내 동서를 만난 건데 서로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만나서 인연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끈끈하다고. 그냥 선정이는 포기하자 언니. 우리가 뒤에서 지원해주면 되잖아. 언니 마음 충분히 알겠는데 어쩌겠어, 상황이 이런 걸. 벌써 7년이나 흘러버렸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서두르라는 거잖아. 너희들 그동안 내가 한 동네에서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준 거 몰라? 그동안 나를 잘 따르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고마워서 이 집안에 꽂아준 거야. 막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안과 인연 끊게 만들어. 알겠어?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줬던 만큼 보답하라고. 세영님의 대화에 시댁 식구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그동안 숨기며 살아왔다는 거에 시모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영님은 오래전부터 서로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큰형님이 아주버님과 만나면서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혼을 성사시킨 뒤에 뒤이어 줄줄이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의 선자리를 봐줘서 한 식구로 들어오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배다른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과 연결을 해주려다가 첫째 형님과 배다른 동생분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선자리는 취소가 되었고 그때 제가 남편과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나 서로 인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뒤에서 지켜본 첫째 형님은 분노하셨고 어떻게 해서든 저희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배다른 동생을 한 식구로 집어넣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아주버님들은 난리가 나고 말았던 거죠. 모두가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됐으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도 모자라 큰형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던 영상에 태도와 말투 그리고 그거를 태우는 모습까지 전부 시부모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모습만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폭풍이 휘몰아쳤고 저희 부부 말고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부부는 없었어요. 친밀한 계획에 넘어간 아주버님들께서 결국 이혼을 선언한 상태십니다. 앞으로 어떤 식의 결말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시부모님께서 사기 결혼이라고 법적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말에 새형님은 오열을 하며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계획들을 세우려 했던 그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 같네요. 큰형님은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셔서는 용서를 구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저와 제일 가깝게 지내고 계신 시모에게 말 좀 잘 해달라며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발악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 딸이 그날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했을 것 같네요.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평생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좋은 날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